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신비로운 지식의 탐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채널은 오랜 역사 속에 숨겨진 인류의 지혜와 영혼의 속삭임을 찾아 여러분께 전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릿한 경계에 선 특별한 하루, 10월 24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날은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인간의 삶과 영혼이 교차하는 미묘한 지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어스름이 차가운 겨울의 문턱에 다다르는 이 시점에서 고대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어떤 지혜를 남겼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비밀의 장막을 걷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 보시죠. 오늘, 즉 10월 24일은 전통적으로 어스름 문턱의 날이라 불리며 깊어가는 가을이 차가운 겨울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가을의 풍요로움이 서서히 저물고 겨울의 냉엄함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계절의 이행기를 상징합니다. 곡식이 창고에 가득 쌓이고 겨울을 위한 김장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기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이날은 하나의 수확을 최종적으로 갈무리하고 다가올 혹독한 계절을 대비하는 중대한 고비였습니다. 이는 또한 물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는 때로 여겨졌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만큼 인간의 내면은 더욱 깊은 성찰과 영적인 깨달음을 향하게 됩니다. 만물이 잠시 멈춰서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는 마치 거대한 자연의 숨고르기와 같은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가 희미해져 영적인 에너지가 더욱 활발하게 흐르는 시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의 종교적, 영적인 맥락은 주로 가정의 수호신과 조상신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다가올 겨울의 무탈함을 기원하는 민속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서양의 기독교적인 성인 숭배보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민속신앙에서는 가정을 지키는 성주신, 챙주신과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 자오왕신, 그리고 집터의 안녕을 책임지는 터주신 등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다가올 겨울의 무탈함을 기원하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추수감사절과 같은 큰 축제는 이미 지났지만 10월 말은 한 해의 결실을 최종적으로 갈무리하고 겨울을 위한 김장 준비와 같은 중요한 가정사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성주신에게 한 해 동안 집안을 굳건히 지켜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겨울 내내 가족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곳간의 풍요로움을 기원했습니다. 조왕신에게는 부엌에 불이 꺼지지 않고 양식이 마르지 않아 가족이 굶주리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으며 조상신에게는 자손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가호와 함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복신앙을 넘어 자연의 순리에 겸허히 순응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우리 선조들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경외심이 담겨있는 행위였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 조상에 대한 공경, 그리고 다가올 어려움에 대한 지혜로운 대비가 한데 어우러지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의 기원은 우리가 대지와 하늘,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 날과 관련된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날은 특정한 역사적 인물의 탄생이나 사망을 기리는 날이라기보다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탄생한 하나의 신화적 존재, 즉 계절의 문지기, 서리 여인의 전설이 내려져 옵니다. 아주 먼 옛날 가을의 풍요가 점차 희미해지고 차가운 겨울의 숨결이 대지를 덮치려 할 때면 사람들은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서리 여인 슈앙누렌이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어스름한 계절의 문턱에서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사악하거나 잔혹한 존재가 아니었으나 매우 엄격하고 공정한 심판자였습니다. 서리 여인은 풍요로운 가을의 생명력과 모든 것이 잠드는 겨울의 고요함 사이의 경계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맑고 날카로워 누가 다가올 겨울을 위해 지혜롭게 준비하고 누가 게으름을 피우며 수확물을 낭비했는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땅을 경외하고 곡식을 소중히 여기며 지혜롭게 저장하고 서로 나누는 자들에게는 따뜻한 보살핌과 풍요로운 양식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축복은 집안의 곳간에 가득 찬 곡식과 아궁이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수확물을 낭비하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가혹한 겨울을 선사하여 겸손과 감사의 지혜를 깨닫게 했습니다. 서리 여인의 눈물은 첫서리가 되어 대지를 덮었고 그녀의 숨결은 뼈를 깎는 듯한 매서운 바람이 되어 북쪽에서 불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축복을 받기 위해 가을 거디에 근면함과 감사함을 보였고 다가올 겨울을 위해 서로 화합하여 공동체의 겨울 준비에 힘썼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구전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지혜롭게 삶을 영위해야 함을 가르치는 우리 선조들의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단순히 많이 거두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활용하며 이웃과 나누는가에 달려있다는 가르침을 말입니다. 서리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되며 경고가 됩니다. 이날은 또한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다양한 징조와 예언이 공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미묘하게 연결되어 다음 계절의 운명을 속삭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징조들은 단순히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자연의 신비로운 언어이자 미래를 읽는 고대의 지혜였습니다. 날씨, 수학 관련 민간신앙. 이날 바람이 차갑고 매서우면 그 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할 것이다. 고대인들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서 겨울의 기세를 읽었습니다. 특히 북풍이 강하게 불면 북방의 차가운 기운이 일찍부터 땅에 스며들어 혹독한 겨울을 예고한다고 믿어 겨울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함을 알리는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겨울의 매서움은 사람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에 작은 바람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으면 다음 해 농사가 풍년이 될 징조다. 청명한 가을 하늘은 신들의 축복과 대지의 평화로움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곧 하늘의 기운이 땅에 고스란히 전달되어 다음 해 씨앗이 잘 뿌리내리고 풍요로운 수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늘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다음 해 농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나무의 잎이 많이 남아있으면 따뜻한 겨울을 기대할 수 있다. 낙엽이 늦게 지는 것은 나무가 아직 대지의 따뜻한 기운을 붙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추위가 덜하고 겨울이 비교적 온화하게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으로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새들이 일찍 남쪽으로 떠나면 겨울이 일찍 찾아오고 혹독할 것이다. 철새들의 이동은 자연의 가장 민감한 지표 중 하나였습니다. 새들이 서둘러 보금자리를 떠나는 것은 북쪽에서 이미 강한 추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남쪽에도 혹독한 겨울이 닥칠 것이라는 조상들의 예지였습니다. 첫서리가 유난히 일찍 내리면 그 해 겨울은 길고 추울 것이다. 서리는 겨울의 전령사이자 차가운 기운의 상징입니다. 그 도착이 빠르다는 것은 겨울의 기세가 예년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은 더 많은 장작과 음식을 비축하며 다가올 긴 추위에 대비했습니다. 가정, 재물 관련 민간신앙. 집안에서
갑자기 나무 삐걱이는 소리가 나면 조상신이 집안을 살피는 징조다. 이는 단순히 오래된 집의 소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상신이 집안의 안녕을 살피러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무시하면 조상신이 노할 수 있으니 감사와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거미줄이 집안 구석에 많이 쳐져 있으면 재물이 들어올 길조다. 거미는 예로부터 재물을 엮어주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집안에 거미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재물의 기운이 활발하게 모여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길한 징조였습니다. 다만 너무 눈에 띄게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게으름을 의미할 수 있으니 주의했습니다. 이날 뜻밖의 작은 돈이 생기면 곧 큰 재물이 들어올 징조다. 길을 걷다 우연히 돈을 줍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는 것은 다가올 더 큰 행운과 재물운의 전조이며 우주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이 돈은 소중히 보관해야 합니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한동안 재물운이 좋지 않을 징조다. 물건의 상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자신의 운명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귀한 물건을 잃는 것은 조상신이나 집안의 수호신이 자신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집안에 이유 없이 물건이 자주 떨어진다면 우환이 생길 징조다. 이는 집안의 기운이 불안정하거나 불길한 기운이 맴돌고 있음을 나타내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고 주변을 살펴야 할 때라고 보았습니다. 이날 밤의 꿈. 이 어스름한 문턱의 날밤에 꾸는 꿈은 단순한 몽환이 아니라 미래의 단서이자 영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날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때이므로 꿈은 더욱 선명하고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다른 차원과 소통하며 중요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맑은 물을 보거나 마시는 꿈. 재물운이 크게 트이고 건강이 더욱 좋아질 징조입니다. 물은 생명과 재물의 근원이기에 맑고 깨끗한 물은 긍정적인 변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만약 탁한 물을 보았다면 건강이나 재물에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죽은 조상이나 가까운 이가 나타나는 꿈. 조상님이 당신에게 중요한 조언을 주거나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는 꿈입니다. 그들의 표정이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영적인 보호와 인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미소를 지었다면 축복과 가호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뱀이 나타나는 꿈. 예상치 못한 재물이나 행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뱀은 예로부터 지혜와 변혁, 그리고 숨겨진 힘을 의미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뱀이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이었다면 주변에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뱀이 자신의 몸을 휘감는 꿈은 재물과 명예가 따를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나무나 숲에 관련된 꿈, 생명력과 성장, 그리고 인생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는 번영과 건강을, 앙상하거나 마른 나무는 잠시의 시련이나 휴식을 예고합니다. 숲은 인생의 복잡한 길을 상징하며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헤쳐나왔다면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특히 큰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꿈은 가정의 안녕과 사업의 번창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나는 꿈, 자유와 성취, 그리고 높은 이상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잠재력이 발현될 시기가 왔음을 암시하며 목표를 향해 과감히 나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너무 높이 날아 구름 속으로 사라진다면 현실 감각을 잃고 이상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날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 10월 24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계절의 특성을 고스란히 지닌다고 합니다. 그들은 변화의 기운을 타고난 자들로
강인한 생명력과 깊은 통찰력을 겸비합니다. 이들은 보통 인내심이 강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놀랍도록 탁월하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통해 복잡한 문제 해결에 능숙합니다. 또한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경향이 있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주고 공동체 리더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고유한 강인함이 흐르며 주변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주변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이들은 특히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야, 예를 들어 재무, 기획, 농업 관련 직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고집이 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는 곧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긍정적인 면모로 작용합니다. 영적인 직관력이 강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전해집니다. 성명일, 이름날. 서양 문화권에서처럼 특정한 성인이나 인물을 기리는 성명일이라는 개념은 한국의 전통적인 민속신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날 태어난 이들의 이름에 깃든 의미와 기운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 사람의 운명을 담고 기운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날 태어난 이들에게는 자연의 지혜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상징하는 이름, 예를 들어 지혜, 실회, 깊은 깨달음, 강인, 창른, 강하고 끈기 있음, 선우, 샨유, 좋은 벗, 현명한 이, 솔송,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기상, 현시엔 현명하고 지혜로움. 과 같은 이름들이 좋은 기운을 더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만의 운명을 지혜롭게 개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날입니다. 이름은 부모의 사랑과 염원을 담아 자녀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며 그 축복의 기운이 평생을 함께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이날 우리가 삶의 균형을 찾고 다가올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과 의례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삶의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고 그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가정의 정화와 성주신께 감사 의례, 집안 다스리기. 목표, 집안의 묵은 부정하고 불길한 기운을 깨끗이 정화하고 성주신과 조왕신 등 가정 수호신에게 한 해 동안의 보살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다가올 겨울의 평안과 풍요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준비물, 깨끗한 천, 맑은 샘물이나 정화수 한 사발, 신선한 햅쌀이나 잘 씻은 곡식 약간 한 줌 정도, 정성껏 빚은 막걸리나 깨끗한 술 한 잔, 마른 명태포나 계절 과일 약간, 사과, 배, 감 등, 깨끗한 향 한 개 또는 작은 초. 시기 및 방법. 10월 24일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 고요한 시간이나 해질녘, 세상이 어스름에 잠기는 때가 적합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부엌, 조왕신이 머무는 곳, 안방, 성주신이 머무는 곳, 창고, 재물이 쌓이는 곳 등 집안의 중요한 공간을 정성껏 쓸고 닦고 정리합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 묵은 기운을 내보냅니다. 청소가 끝난 후 정화수 한 그릇과 준비한 햅쌀, 술, 마른 명태포, 과일을 작은 상이나 깨끗한 쟁반에 정갈하게 차려 안방의 중심이나 마루 한쪽 깨끗한 곳에 놓습니다. 향을 피우거나 초를 밝힌 후 온 가족이 함께 절을 하거나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한 해 동안 가족을 보살펴 주신 성주신과 조왕신,
터주신께 깊은 감사함을 표하고 다가올 겨울에도 가족 모두가 평안하고 건강하며 곳간의 풍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각자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 학업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진심을 담아 기도하면 더욱 영험하다고 전해집니다. 의례 후 준비한 곡식이나 과일은 온 가족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먹으며 가정의 화목과 재물을 나눔으로써 축복이 더욱 크게 증폭된다고 믿었습니다. 의례에 사용된 정화수는 집안 곳곳에 뿌려 남은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기도 했습니다. 남은 음식은 낭비하지 않고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이 의례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을 다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겨울맞이 저장 음식 준비 및 기도, 곳간 채우기. 목표. 다가올 겨울 동안 식량이 마르지 않고 건강하게 보존되기를 기원하며 가족 모두가 배고픔 없이 춥고 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을 구합니다. 이는 김장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의례이자 자연의 풍요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준비물. 잘 저장될 수 있는 뿌리채소, 무, 배추 일부, 고구마 등, 곡식 약간, 집에서 직접 수확한 것이면 더욱 좋습니다. 깨끗한 항아리나 통풍이 잘 되는 보관 용기, 맑은 물 1컵. 시기 및 방법. 늦은 오후,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나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겨울 동안 저장할 음식을 대표하는 소량의 채소나 곡식을 깨끗한 항아리나 용기에 정성껏 담습니다. 이 용기를 저장 공간, 창고, 다용도실, 김치냉장고 근처 등에 놓으며 이 식량이 마르지 않고 겨울 내내 우리 가족을 배부르게 하며 온 가족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풍요로운 기운으로 보살펴 주소서라고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기원합니다. 이때 한 해 동안 수고한 대지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량을 저장하는 행위를 넘어 자연의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의례입니다. 저장된 식량이 마르지 않기를 비는 것은 곧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염원이었습니다. 의례 후 저장된 음식은 소중히 다루고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면 그 선행이 복이 되어 자신에게 더욱 큰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조상님께 작은 감사 표하기, 기억의 불꽃. 목표. 겨울이 다가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욱 가까이 느껴지는 시기에 조상님들의 영혼을 기리고 그분들의 가호와 지혜로운 인도를 구합니다. 조상님들은 우리 삶의 근원이자 영적인 보호자입니다. 준비물. 깨끗한 쌀밥 1그릇, 맑은 물 1컵, 정화수, 향 1개, 없다면 깨끗한 작은 초 1자루. 시기 및 방법. 해가 완전히 진 어두워진 저녁 시간. 집안의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 안방의 한쪽 구석. 조상 사진이나 위패가 있는 곳. 작은 상을 차리고 정성껏 준비한 밥과 물을 올립니다. 향을 피우거나 초를 밝힌 후 고요히 눈을 감고 조상님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그분들의 지혜와 삶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에도 가족을 평안히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소망보다는 진심 어린 감사와 경외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거창한 제사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소박한 추모와 영적인 연결의 의식입니다. 조용히 명상하며 조상님들의 기운을 느끼려 노력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 조상님들과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의례 후 향이나 초가 다 탈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명상합니다. 밥과 물은 다음날 아침에 깨끗한 곳, 나무 밑이나 강물 등에 흘려보내거나
마당의 새들에게 나누어 주어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날의 미식 전통. 이 어스름 문턱의 날에는 화려하고 특별한 음식을 차려 먹기보다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가을에 수확한 제철 재료와 겨울을 대비한 저장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이 주를 이루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뜻한 뿌리채소 요리.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되는 무, 배추, 고구마, 감자 등 뿌리채소를 이용한 찌개나 국, 혹은 찜 요리가 식탁에 자주 올랐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차가워지는 몸을 따뜻하게 두고 다가올 겨울 동안 필요한 영양분을 듬뿍 공급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푹 익은 물을 넣은 시원한 국은 물론 달콤한 고구마를 쪄서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뿌리채소는 땅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어 먹는 이에게 튼튼한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믿었습니다. 곡물을 이용한 건강식. 한 해 동안 힘들게 농사지어 얻은 햅쌀로 지은 밥과 함께 콩이나 기타 잡곡을 넣어 지은 영양밥은 한 해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다음 해를 위한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특히 팥죽이나 호박죽과 같이 속을 따뜻하게 드는 죽 종류는 이 시기에 즐겨 먹는 별미였으며 팥은 애군을 쫓는다는 믿음 때문에 더욱 선호되었습니다. 김장 준비의 시작과 김치. 이 시기부터는 본격적인 김장 준비가 시작되기에 미리 담근 겉절이나 갓 버무린 막김치 등을 맛보며 다가올 겨울 식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신선한 김치 재료를 활용한 간단한 반찬들도 식탁에 올라 풍성하면서도 소박한 가을의 미각을 즐겼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을 넘어 겨울을 나는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가을 과일, 주전부리. 밤, 대추, 곶감, 사과 등 가을에 수확하여 보관하기 좋은 과일들을 주전부리로 즐기며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가족의 유대감과 다가올 계절에 대한 대비의 의미를 깊이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은 밤톨처럼 단단하고 건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아이들에게 많이 먹였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어스름 문턱의 날에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 사항들입니다. 이 금기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과 영혼의 조화를 깨뜨리고 불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당신의 운명에 돌이킬 수 없는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물 낭비와 소홀함, 곳간의 저주. 이날은 수학의 끝자락이자 혹독한 겨울 준비의 시작입니다. 어렵게 얻은 먹을 것을 함부로 버리거나 소홀히 다루는 것은 농경신과 조상신, 그리고 대지에 대한 깊은 불경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과, 이러한 행위는 곳간이 비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고통을 겪게 하며 심하면 가족 중에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가 생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손실을 넘어 영적인 풍요까지 고갈시키는 행위로 후회와 고통만을 남길 것입니다. 쓸데없는 다툼과 불화, 가정의 파멸. 집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집안을 수호하는 성주신과 조상신을 노하게 합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에는 가족 간의 화합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결과,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가 약해지고 불화가 끊이지 않으며 불운이 마치 먹구름처럼 집안에 끊임없이 찾아든다고 믿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행운과 평화가 떠나고 고통스러운 그림자만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큰일 시작하기, 혼돈의 씨앗. 이날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며 내면을 다스리는 때이지
성급하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닙니다. 큰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새로 짓는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계약을 맺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시작한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시련에 부딪히게 되며 결국 실패하거나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시기는 내면의 성찰과 치밀한 준비에 집중해야 하며 새로운 시작은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솟아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나무나 식물 함부로 백이 훼손하기, 자연의 보복. 겨울잠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연에게 불필요한 해를 가하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무모한 행위입니다. 특히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거나 약초를 캐거나 식물을 훼손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결과, 이러한 불경한 행위는 다음 해 농사에 흉작이 들거나 가족 중에 예기치 못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연은 자신을 돌보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풍요를 보답하지만 해치는 자에게는 가혹하게 되갚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연의 분노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기, 재물의 구멍. 이날 재물을 빌리거나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자신의 재물운을 흐리게 하거나 뜻밖의 불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재물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결과, 빌려준 돈은 돌려받기 어렵게 되고 빌린 돈은 갚기 힘들어져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 결국 빈곤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습니다. 이날은 재물의 씨앗을 뿌리는 날이 아니라 지키는 날입니다. 어른의 조언 무시하기, 지혜의 상실. 어른들은 오랜 경험과 세월의 지혜를 통해 삶의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다가올 겨울 대비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어른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과,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려 큰 손실을 보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립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른의 지혜는 곧 가문의 번영과 직결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미래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니기, 영혼의 방황. 이날은 고요하게 한 해를 정리하고 내면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거나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은 영혼의 안정을 해치고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중요한 일을 놓치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영혼이 불안정해져 악몽에 시달리거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으며 심하면 몸에 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은 멈춤의 지혜가 필요한 날입니다. 필요 없이 문이나 창문을 열어두기, 악귀의 침입. 찬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외부의 나쁜 기운이나 악귀가 집 안으로 들어와 평화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해가 진 어스름한 후에는 더욱 문단 속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과, 가족 중에 감기나 원인 모를 질병에 걸리는 이가 생기고 집안에 불운과 불화가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외부의 기운은 집안의 평화를 해치고 나쁜 존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지나 불쌍한 일을 외면하기, 인정의 결핍. 이 시기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들이 더욱 힘들어지는 때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이를 모른 척하거나 인색하게 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덕목을 저버리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결과, 자신의 복이 달아나고 언젠가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정과 나눔은 곧 자신에게 돌아오는 선한 에너지이자 미래를 위한 씨앗입니다. 이날의 무정함은 미래의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추위나 어둠에 대해
과도하게 불평하기, 부정의 확장.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나 길어진 밤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은 그 부정적인 기운을 증폭시키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결과, 겨울이 더욱 길고 힘들게 느껴지며 마음의 병을 얻거나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겨울을 맞이해야 진정으로 평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말은 곧 현실이 됩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10월 24일 어스름 문턱의 날은 단순히 과거의 미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균형을 잡고 지혜롭게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깊은 통찰입니다. 이날의 전통과 금기들은 우리에게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대비하며 자연과 조상, 그리고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디 이 지혜를 마음에 새겨 다가올 겨울을 평안하고 풍요롭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화와 번영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신비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